이걸 통해서 일단은 들어갈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신텍스 플러스라고 하는 이 구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여러분들 그 구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구문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것.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성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적인 문장에 대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 형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의 구문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접속사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또 하나의 또한 형식 문장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을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어 구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요. 영어 구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 가지치기 언어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장이 점차 뭐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길어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구문 또는 끊어읽기의 핵심은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과 수식어구와 접속사와 형식 문장과 수식어구를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근력을 기르는 게 실제 구문이라고 하는 수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문법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타임에, 한 숨에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읽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뭘 끊어읽는 거냐? 네 맘대로 끊는 게 아니라 문장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이해를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직독직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어갈 건데, 직독직해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제일 좋은 직독직해의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구조를 하나 만들어놔. 그러면 이 구조라고 하는 아이를 최대한 의미 단락으로 묶는 거야. 묶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묶으세요, 묶어 이렇게. 그래서 빨리 내가 아는 나만의 해석력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직독직해요. 즉 한국말로 완전한 문장의 덩어리, 한국말의 번역, 뒤에 있는 해설지에 대한 번역을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올바르게 해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의미 단락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어휘죠. 기본적인 어휘 실력은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어휘가 조금 딸려, 그래도 충분히 논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어휘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문 독해, 신텍스 플러스의 이 교재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야 소위 리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이 리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리딩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어디에? 내 머릿속에, 내 브레인에 한 영역에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거가 궁극적으로는 신텍스 플러스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봤지만, 이 신텍스 구문이라고 하는 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내 머릿속에 잘 한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잡아보죠. 자, 오늘 우리 신텍스 플러스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1번, 품사에 대한 구문상의 올바른 이해를 하자. 품사에 대한 구문상의 올바른 이해를 하자. 두 번째,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를 하자. 문장 성분이 뭘까? 이해를 하자. 그죠? 그리고 완벽한 문장의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값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독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계를 조금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품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에 보면 총 8개의 품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사실 구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죠? 여기 위에 등장하는 부사라고 하는 역할과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감탄사라 하는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문법책에 나오는 형태에 대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텍스, 즉 구문이라고 하는 역할에서의 얘네들의 어떤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품사를 이해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그죠?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원에 보시면 그죠? 우리 학원에 보카플러스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보카플러스라고 하는 교재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야? 매일매일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그죠? 어휘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 그죠? 뭐 써야 돼 거기 꼭 여러분들 품사 적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정리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의 일단 핵심은 품사를 꼭 구분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게 명사로 쓰이는지 그죠? 이런 개념이 들어오겠죠. 자, 일단은 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인 어떤 이름이라든지 그죠? 어떤 기본적인 지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형태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명사겠죠. 근데 명사를 구분하는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어떤 7가지들이라고 하는 건 명사보다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이야. 대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죠? 알고 있는 그죠? 이런 겁니다. 그죠? he, 그죠? 뭐 him, 이런 거 있죠. 그죠? they, 이런 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연히 더 가다 보면 뭐 this라는 대명사도 배우게 되고요. that이라는 대명사도 배우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대명사들을 머릿속에 기능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other이라는 대명사도 배울 수 있고요. 자, 동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죠? 딱히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 품사에서 가장 중심, 가장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해석할 때 뭐뭐 하다, 그죠? 이렇게 끝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고 형용사는 여러분들 뭐 하는 아이냐면, 그죠? 형용사는 뭐 하는 아이냐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죠, 그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어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듯이 그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하죠, 그죠? 얘는 명사 빼고 그죠? 다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쌤은 이 부사라고 하는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깍두기라고 합니다. 자, 깍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딱히 구문상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 하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깍두기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 얘기하는 거고 접속사는 말대로 그죠? 완벽한 문장과 문장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능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리고 뭐 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얘기할 거고요. 전치사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그죠? 반드시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일단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쌤이랑 뭐를 하나를 볼 거냐면 표시를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품사라고 하는 아이가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오른쪽 가지치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쭉쭉 들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죠? 요겁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품사의 자리가, 그죠?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품사의 자리가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품사, 사자라고 하는, 그죠?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문장의 성분이고, 그러한 자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어, 동사 이런 거겠죠. 보세요. 역시 기준을 잡고 있는 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는 품사의 이름도 동사였고 문장 성분의 이름도 동사네요, 그죠? 자, 주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어는요, 어디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반드시 동사 앞쪽에 들어 있어야 될 요 자리에 대한, 이 위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고요. 이제 쌤은 S라고 씁니다. S 이렇게. subject라고 써서 S라고 쓸 거예요. 자, 동사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자리는, 그죠? 딱 정해져 있어요. 동사 이렇게. 그래서 쌤은 얘를 verb라고 해서 V라고 적을 겁니다.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라고 하는 건 complement, 즉 뭔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를 본다면 얘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란 걸 배우게 되면, 어쨌건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주어를 보충해 주는 자리, 그죠? 주어를 뭐 해주는 자리, 여러분들? 보충 설명해 주는, 그죠?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라고 해서 쌤은 얘를, 그죠? subject, 그죠? complement이라고 해서 SC 이렇게 쓸게 했습니다. 목적어죠. 자,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사에서, 물론 이제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갈 거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등장하는 요 자리를 우리가 기본적인 목적어라고 하고, 이제 앞쪽에서 배우겠지만, 그죠?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 등장하는 요 자리도 목적어라고 해. 그래서 쌤은 오브젝트라고 써서, 그죠? 오브젝티브라 써서 오라고 쓸 겁니다. 간접 목적어는 이제 형식에서 사형식 자리인데 얘도 목적어야. 그래서 IO라고 적을 거고, 얘는 직접 목적어는 그냥 위에 있는 목적어랑 같은 건데요. 형식에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DO라고 적겠습니다. 네. indirective, 그죠? directive 이렇게 씁니다. 목적격 보호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아이다. 그래서 역시 목적격 보호라고 적어요. 그러면 이제 쌤이랑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왔죠, 그죠? 이제 요거는 끊어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주어는 S, 그죠? 동사는 V 이렇게. 주격 보호는 SC 이렇게 쓸 거고요. 목적어는 O 쓸 거고요. 간접 목적어는 IO, DO, 목적격 보호는 OC 이렇게 적을 겁니다. 외워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쌤이랑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 요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쌤이랑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요겁니다. 그러면 쌤, 품사랑 문장 성분의 관계가 과연 어떤 건가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느끼시면 돼요. 문장 성분은, 그죠? 기본적인 자리, 위치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위치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자리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품사에 대한 개념이죠. 자, 얘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양방향으로, 아시겠죠? 쌍방향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먼저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오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주어 자리예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주어 자리예요. 됐죠?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격 보호 자리고,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목적어 자리예요.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간접 목적어 자리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뭐 빼고? 그지? 동사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네요. 굉장히 팔방미인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곳에 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이해하는 방법이 그죠?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명사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독특한 아이만 구분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여러분들 요거 그죠? 이해를 하시고 요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그죠? 반복을 피하거나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대명사도 그죠? 주어, 주격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죠?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격이라고 배워요. 격.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그죠? 행태를 주격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죠? 목적격 이렇게 배우는 거죠. 목적격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죠? 소유격 이런 아이도 있고요. 소유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기본적으로 주격 대명사, 목적격과 있는 대명사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죠? 끝으로 소유 대명사까지가 있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죠?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she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다면 she라고 하는 아이의 대명사는 반드시 주어밖에 못 들어가요. 또는 주격 보호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그죠?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형태의 목적어가 있다면 힘이라고 하는 형태의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다면 이 대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 또 간접 목적어 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직접 목적어도 일단 그죠? 필요에 따라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네, 의미로 따진다면 뭐 굳이 목적격 보호라고 했을 때 목적어를 수식하는 개념이라면 그죠? 같은 목적어를 들어온다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기 대명사 셀프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머릿속에 이제 집을 때 일단은 대명사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죠? 문장의 성분이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형용사입니다. 이제 동사겠죠? 동사는 딸랑 동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자, 형용사 가죠. 형용사 자체는 수식어구예요. 즉,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는 못 들어가고요. 주격 보호 자리나 아니면 목적격 보호 자리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명사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수식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수식 구조로서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따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사입니다. 부사. 자, 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언제나 쌤이 이렇게 깍두기라고 얘기했죠. 깍두기란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부사는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자리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해요. 부사는 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외웁시다. 부사는 뭐가 아니라고?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면. 그래서 일단은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됐죠? 접속사도 여러분들 기능이 있는데 접속사 같은 경우는 그죠?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를 뒤에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져.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죠? 땡땡절이라고 불러요. 땡땡절. 이렇게 땡땡절.
땡땡절 또는 땡땡땡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우리가 영어에서 이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접속사에다가 완전한 문장이 붙어있는 덩어리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쓰이는 그죠? 접속사 중에서 1번 명사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그리고 2번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역시 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절이라고 하는 절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접속사라고 하는 아이를 일단은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죠? 환산의 값을 집어넣으면 명사절이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주어 자리, 그죠? 목적어 자리, 주격 보호 자리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역시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그죠? 문장 성분의 자리에 들어오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치사는 여러분들 뭐냐면 전치사는 독립적으로 전치사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붙어서 쓰이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형용사의 기능과 부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죠? 형용사는 단독적인 형용사의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주격 보호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죠?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탄사 그냥 부사라고 인지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끊어읽기를 위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그죠? 딱히 없죠. 동사라고 하는 품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명사, 대명사, 동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만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면 끊어읽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들어올 거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터인데 여기와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때 있어서 이제 끊어읽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하자, 얘들아. 자, 문장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이렇게 목적어가 있다라고 할게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점을 찍었어. 이렇게. 그러면 쌤은 언제나 동사를 먼저 찾아서 동사 앞, 뒤를 이렇게 사선으로 끊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휘는 대충 이해가 가요. 왜냐면 동사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열심히 어휘를 외워 암기를 해서 단어에서 그죠? 해석에 대한 기능으로서 얘가 동사다라고 하는 걸 집어낼 수도 있겠죠. 제 말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죠, 이렇게.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주어라고 부르면 돼. 아쉽다, 그죠? 그러면은 목적어는 뭐냐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돼? 목적어라고 읽으면 돼.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학습의 패턴은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여기 8개의 품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 어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우리 책에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식의 구조가 있는지 또는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등장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왔다. 드디어 형식이 왔다, 그죠? 형식이가 왔네요, 그죠? 문장 형식의 이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형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들을 동사라고 하는
동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로 하나를 배열시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문장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장 형식이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필수적인 내용은 동사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형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문장 구조가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일형식의 문장 구조예요. 일형식.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뭘 기억할 거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까 쌤이 기본적인 그죠? 영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센텐스 그죠? 영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센텐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죠? 형식성을 갖고 있는 형식에 관한 문장과 그리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뒤에 등장하는 수식어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수식어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가 있냐면 형용사적 수식 구조가 있고요. 그럼 형용사는 당연히 뭐 수식해요, 여러분들? 명사 수식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부사적 수식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부사적 수식 구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센텐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영역을 완벽한 형식성을 갖고 있는 문장과 그리고 수식 구조라고 하는 아이로만 구분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그죠 형식을 구분하는 거가 쉬워지겠죠. 반대말로 본다면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수식 어구가 아무리 12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문장 안에 얘를 지워내는 능력만 내가 보유할 수 있다면 수식 어구 다 지워내면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들? 문장 형식만 남지. 그치? 그렇게 따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어는 어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그저 영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험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시험에서 점수를 내야 가잖아, 대학에.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시험에 요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찍는 요 수업은 여러분들 고등학생, 그 다음에 재외국민 특례 전형, 그죠? 그 다음에 편입, 공무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주어랑 동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뒤쪽에 요런 수식 구조가 있죠. 이제 앞으로 쌤이랑 통일합니다. 쌤이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하면 얘는 무조건 부사예요. 뭐라고? 부사적 수식 구조야. 자, 부사를 뭐라 그랬어? 그죠? 깍두기라 그랬죠? 깍두기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죠? 수천 가지가 있더라도 수백 개가 있더라도 형식에서는 얘는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거야. 부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식은요. 주어랑 동사로 구성되어 있긴 있는데 뒤에 주격 보호라고 불리는 하나의 어떤 표현 또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역시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자, 주어가 분명히 품사가 뭐라 그랬냐면 명사라고 했어요. n 명사입니다. noun 명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봐봐. 주격 보호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품사론적으로만 따지면 얘는 첫 번째, 그죠? 같은 명사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당연히 형용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어를 이제 쌤이랑 구문을 배우다 보면 형용사가 단순히 단어로서의 형용사가 있는 것도 있는데 특정한 구문상의 형용사가 있어요. 구문상의 기본적인 형용사적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 차례 학습을 시키면 그죠? 구문상의 형용사도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그지? 삼형식은 주어랑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와요. 그럼 봐봐. 얘가 명사고 얘는 동사고 목적어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역시 얘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주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실제 그죠 영어에서 본다면 역시 명사라고 불리는 이 친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의 명사가 있지만 뭐도 있다, 여러분들? 구문상의 명사가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쌤이랑
이 구문상의 명사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쌤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주어가 있고 사형식이 있으면 사형식은 문장 구조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어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는 그냥 일종의 강조 형태예요. 네, 삼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I오니까 보통은 누구누구에게 대상에 해당되는 명사가 들어오겠죠. 역시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역시 목적어가 해당되겠죠. 그럼 역시 단어로서의 명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얘들아? 그죠? 구문상의 명사도 있다라는 것.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5형식 갑니다. 5형식은 당연히 주어가 있고 5형식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를 수식하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구조가 나와. 그러면 똑같아. 목적어는 명사일 것이고, 그죠? 역시 목적격 보호는 명사와 형용사의 구조일 거 아니야. 근데 영어에 보면 뭐가 있다고? 구문상의 형용사들이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 철저하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근데 보세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완벽한 문장의 형식 말고도 영어는 오른쪽 가지치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가. 쌤이 대학 전공을 그죠? 영어에서 구문론을 했는데 가장 긴 문장이 그죠? 12페이지짜리 문장을 봤어요. 한 문장이야. 맞춤표가 하나야. 그럼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완벽한 문장은 하나가 들어있는데 수식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영어는 나가요. 그런 걸 다다다닥 하고 끊어준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독해력이 욱 하고 올라가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충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끝을 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 것 같고 여러분들 네,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수식 구조 갑시다. 자, 요거까지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머릿수가 들 것 같습니다. 자, 수식 구조인데 쌤이 형용사적 수식 구조는 반드시 요 표시를 할 겁니다. 요 표시. 자, 요 표시가 무슨 표시냐면 그죠? 소가로 표시죠. 보세요. 얘들아, 형용사 뭐 수식해? 형용사 뭐 수식해? 형용사 명사 수식하잖아. 그죠? 형용사 명사 수식합니다, 여러분들. 명사 수식해요.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대충 어디쯤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품사의 명사라는 아이가 그죠? 문장 성분, 즉 자리, 문장 안에 들어가면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주격 보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다 했다. 그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1번. 명사 앞에서 요딱으로 요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번. 이번에는 명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요렇게 요딱으로 요렇게 수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때에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마침표 네. 또는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형용사가 요딱으로 요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도 하나 둘씩 다 볼 겁니다. 서술 형용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쌤이 여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요 형태들은 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아이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식 부호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여러분들? 수식 구조다. 수식 구조는 문장의 구체적인 성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장의 성분에 해당되는 품사인 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하는 구조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쌤이랑 확인할 겁니다. 이걸 지금 다 하지 않습니다. 얘는 시간이 가면서 쌤이랑 같이 단원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형용사적 수식 구조야. 형용사 뭐 수식한다? 형용사 뭐 수식한다? 명사 수식한다. 아시겠죠? 형용사 뭐 수식한다? 명사 수식한다. 그렇게 봐주세요. 이건 앞으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부사적 수식 구조입니다. 자, 부사적 수식 구조. 자, 부사적 수식 구조. 부사적 수식 구조는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면 앞으로 뭐다? 다 부사다. 이렇게. 부사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쌤이랑 이렇게 구문독해 수업을 하다 보면, 그죠? 쌤이 이렇게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건 그죠? 기본적인 진짜 부사구도 있고 진짜 부사도 있죠.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건 뭐 아주 알다시피 형용사에다가 ly 붙어 있는 것도 부사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도 부사고요. 특별히 그죠? 장소 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부정사에서도 그죠? 우리가 알듯이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아마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감, 조, 목, 판, 결 이렇게 합시다. 감, 먹는 감, 그죠? 감 주세요, 그죠? 못 판 감을로요, 그죠? 못 판 걸로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문법책에서는요, 얘를 그죠? 해석적인 용법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구문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구문 입장에서는 뭐냐면, 봐봐. 구문 입장에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부사적 수식 구조라고 했잖아, 그죠? 투부정사가. 그럼 봐봐, 생식적으로. 얘를 날렸을 경우에 남아있는 문장의 구조가 완벽해야 되겠죠. 왜? 얘는 깍두기니까 마침표를 찍었다는 얘기는 얘 말고도 문장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자, 전명구, 대표적인 부사구입니다, 여러분들. 전명구는 기가 막히게 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명구는 형용사도 있지만 대다수의 전명구는 부사구예요. 자, 아까 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절은 아까 접속사 플러스, 그죠?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 구조가 기본적인 절이었죠. 근데 부사절은 정해져 있어요, 접속사가. 뭐 여러분들 요것도 가서 배울 겁니다.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그죠? 목적, 결과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자, 분사구문. 분사구문은요, 구조 자체는 일단은 부사 형태로 취하는데 하는 역할은 형용사예요. 네, 그런 것들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동명사에다 ing나 ed나 이렇게 pp를 달아놓은 요 형태들을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자세하게 쌤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끊어읽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의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품사라고 하는 아이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해주고, 그리고 품사로 이루어진 문장 성분들, 문장 성분은 자리를 얘기했어요. 그죠? 각각의 자리들에 대한 철저한 매칭을 지어주세요. 어떤 품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온다.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 그러한 문장의 성분들은 쌤은 이렇게 끊어 읽을 겁니다. 사선으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사선으로 끊는 모든 단어들은 다 뭐가 들어온 거야? 품사적인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문장 성분이 각각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장 성분으로 지금 구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문장 성분으로.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용사적 수식 구조는요, 소괄호를 칠 겁니다. 그리고 소괄호를 쳤을 때 확실하게 얘가 누구 쪽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처리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명사 쪽으로 갔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에 명사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달리할 수 있고요. 중괄호는 그죠? 요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부사는 뭐다, 여러분들? 구문에서 부사는 깍두기다. 그죠? 깍두기라고 하는 건 있으나 마나한 놈이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다. 그죠?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정리를 할 때 있어서 어릴 때 여러분들 숨바꼭질 해봤죠. 그죠?
나이 어린 동생 뭐해? 그냥 깍두기잖아, 그죠? 있으나 마나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를 하면 우리 뭐 학원의 학생들, 우리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는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인강을 통해서 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요. 기본적으로 끊어읽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된 구조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문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신텍슨 플러스 기초편. 우리 챕터 1 동사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예문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끊어읽기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한번 이번 시간은 우리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The prince living in the castle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이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죠? 해석해봐. 뜻이 뭐야? 이거를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언제나 머릿속에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수업을 듣고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뜻이요? 구조 분석하면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동사를 찾으면 저는 요걸 찾을 거예요. 왜 ed가 붙어져 있으면 우린 무슨 동사라 배웠어? 과거 동사라 배웠죠. 그러면 앞에 끊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더가 붙어져 있다는 얘기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가 명사, 얘는 동사고 뒤에는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돼 있죠. 역시 더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끊으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품사론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사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The prince, 뭐? 명사. lived, 동사. in the castle,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명구 부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품사론적인 개념에서는 명사, 동사, 부사가 해결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가버리면 문장 성분 표시해놨지, 쌤이 이렇게, 그지?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뭐라 불러? 다 같이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주어, 이렇게. 얘는 문장 성분 이름이 똑같아. 동사. 부사는요? 깍두기, 그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형식으로 따져봐.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 적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 적은 거고, 그지?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뭐라 적은 거야? 품사로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문장 형식으로 적어보라고요. 형식으로 적으면 얘는 지금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거죠? 몇 형식? 1형식. 이게 나와야 돼. 그러고 놓고 나서 머릿속에 뭐를 달아라고 해석하시라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직독직해. 이게 직독직해야 그 왕자는, 그죠? 끊어. 뭐 했다? 살았다. 어디 안에? 성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직독직해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알았어요? 직독직해를 하셔야 이미지라고 하는 작업이 만들어져. 한국말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는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해라고 하는 폭이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야 여러분들 라이팅도 되고 스피킹도 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그죠? 연습을 조금 많이 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일단 생긴 걸 보고 바로 해석하지 마시고 품사 보시고 문장 성분 확인하시고 형식까지 도출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직독직해를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가지고 철저하게 학습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훨씬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동사의 이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의 이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동사 확인할 수 있어요. 굿 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들을만 하시나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만 하시면 인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내드리고 워크북까지 여러분들한테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저희 학원에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에 바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시험이 꼭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